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한 SBS 보도로 촉발된 논란이 지난 한 주 폭풍처럼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근대 유산의 도시 목포가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는 됐지만 지역에도 큰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목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두 분을 차례로 초청해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폭풍처럼 지나갔고 폭풍의 한 중심에 박지원 대표께서 서 계셨습니다. 저야 반드시 목포 지역구 의원이고 네. 문화 그 사업을 제가 유치를 했고 네. 또 원도심의 세 개의 도시 재생 사업도 네.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마치 이제 큰 싸움에 휘말려서 지금 입장이 변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일부 언론에서는 오락가락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던데 오락가락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입장이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혜원 의원의 그러한 정쟁에 섞이지 않고 목포 시민들이 우려하는 네. 근대문화역사 공간의 사업이 계속되고 또 도시 재생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고 만약 더 많은 도시 재생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은 지금 죽교동 등 여러 곳에 더 유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또 유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과거처럼 유치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지 괜히 정쟁에 빠져들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안 하겠다. 나 떨고 있다. 나는 빠지겠다. 논쟁에서 그렇죠. 빠지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신 예, 셈이 된 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엊그제 네. 국회에서 우리 목포 역사를 평화 통일 그리고 근대 문화의 예술 그런 박물관식 역사를 지어보자 네. 하는 토론회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시 관계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했는데 네. 거기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나 말하지 않겠다. 여전히 질문은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 따라다니고 묻죠. 그렇지만은 저는 분명히 섞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투기라고 보시나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말한 것에 예.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24일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한번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우리 원도심 네. 폐허된 그 지역 분들은 뭐 솔직히 손혜원 의원의 동상이라도 세우자 네. 이렇게 굉장히 후원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러하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과 아픔을 같이 해서 문화재 사업을 지정하게 했고 네. 목포가 유일하게 도시 재생 사업 세 곳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도심 주민들의 열망과 아픔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손혜원 의원이 지금까지 본인이 매입했던 곳에 박물관을 세울 수 있고 나전 7기 박물관을 이전한다면 그 안에 이 유물을 꽉꽉 채워서 전라남도에 기증하겠다. 이런 목포에 내용. 기증하겠다. 예. 전라남도와 목포라고. 그렇습니다. 예. 기증하겠다고 이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과거에 통영에서도 네. 나전 7기 박물관을 하려다가 못했고 또 그 몇 차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러한 것을 기증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번에 목포 시민들에게 전라남도 목포에 기증하겠다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이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도 간절히 바라고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렇습니다. 게 예. 아니 우리 목포에 예. 100억대의 재산과 박물관을 예. 기증한다는데 목포 시민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예. 아주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손 의원이 지금도 박 대표님께는 서운한 감정을 매우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토로해요. 예. 특히 제가 서산원금 지역의 21층, 처음에는 25층 아니었어요? 네. 거기를 재건축을 중흥건설과 함께 주택조합과 함께 개발하려고 한다. 네.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었죠. 그렇죠. 예. 지난 금요일도 박지원을 정치적으로 비난하면서 또 그 서산원금 지역하고 관계없는 옛날 제1요고 자리를 중흥건설이 매입했는데 그 근처의 땅과 네. 이러한 것을 잘 취재해봐라. 마치 제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25일 날 이런 페이스북을 올리신 것 같고요. 손 의원 투기 논란으로 일단 서산원금지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는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서산원금지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개발의 화두를 던져준 그런 사안이 됐는데 지난 24일 손혜원 의원 간담회에서 박 의원님이 잠깐 언급이 됐거든요. 서산원금지구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파트 건립보다는 박지원 대표께서 예산을 잘 따오시는 분이니 그 화장실이라든가 길을 잘 개조를 해서 이태리 산토리니 같은 그런 지역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언급이었는데 그 서산원금지구 개발 반대 입장은 여전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그 서산원금 지역이 전부 저희 고향 분들이에요. 예, 진도 분들인데 거기에 실제로 가보면은 가장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노인들만 계십니다. 네. 빈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개발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윤소아 의원도 2012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예. 이 선거 공보물에 예, 서산원금지구 재개발 예,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층 아파트 건설을 찬성했지 않느냐. 예, 그런데 제가 이때 얘기한 것은 거기가 목포에서 제일 좋은 터 아니에요. 네. 유달산 자락에 바다가 있고 목포항에 고하도가 입구가 보이고.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말씀한 대로 타운하우스나 네, 전원주택이나 네, 개인주택으로 개발하면은 최고의 명소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개발하자는 거였지. 거기에다 처음 계획은 25층이었습니다. 네, 25층을 아파트를 지으면은 목포의 보물인 네, 유달산의 조망권이 버리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어요. 대단히 지금도 미안합니다.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다는 한 거예요. 입장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7년 네, 9월 18일자 광주지방신문에도 예, 9월 20일자 목포 지역신문에도 대서특필 냈어요. 예, 크게. 그걸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은 저는 지금도 그분들에게 반대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예, 또 지지난주에도 저한테 김대성 주택조합장 등 20여 분이 제 사무실로 와가지고 제발 개발되게 해달라.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선내화가 근대산업문화재로 등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조선내화의 주차장을 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라도 매입해서 네, 올리게 하자. 그런데 제가 사유재산을 팔아라. 이런 강요를 할 수 없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 법에 위반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조선내화에서 그 주차장도 이제 추가 지정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유달산을 버리는 그러한 고층 아파트의 건설은 목포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다 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윤수아 의원이 곧 나오실 겁니다만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산원금지구 개발을 추진하는데 박지원 대표도 동의했다. 이 부분은 오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2016년도 예. 제 선거 공보 네. 여기에는 그때 이미 고층 아파트가 회자되기 때문에 서산 옹금동 지역은 아예 빼버렸어요.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선거 공보에. 네. 네. 그리고 2017년도 지역 신문과 광주 지방 신문에는 저와 목포 시민단체가 반대한다 하는 것이 크게 보도됐기 때문에 예. 제가 이번에 참 궁지에 몰리려고 하던 것을 빠져났죠. 아, 그러면은 일단 박지원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도 고층 아파트 개발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원금지구가 그렇게 추진된다면 반대를 하겠다. 시종 일관 그렇다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예. 표를 잃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목포라는 공동체. 네. 지금 여수에 가면은 그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주 애물단지 흉물로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유달산과 영산관과 사막도는 잘 보존돼서 항상 우리 시민들도 사랑하고 또 관광객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돼야지 네. 고층 아파트 짓는 것은 참 곤란하지 않냐? 예. 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질문은 한 가지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이 일단 이낙연 총리도 언급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해서 결론 나는 방향을 따라가 보자라고 이런 취지였는데 검찰 수사로 다뤄질 문제로 정리가 될 줄 알았더니 자유한국당이 이 나경원 대표가 목포까지 내려와서 그 TF팀을 가동을 하면서 정치 쟁점화가 돼버렸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동조하고 있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도 손혜원 의원을 투기 의혹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쟁점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낙연 총리가 다른 일로 목포를 오시기 때문에 네, 그 전날 저하고 통화를 해서 목포의 민심과 문제점을 얘기해가지고 예, 첫째는 법대로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겠다. 네,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목포의 현재의 사업들은 계속 추진한다. 네, 그리고 투기는 막겠다. 이게 제일 좋은 제안이에요. 예, 그리고 정동영 대표도 목포에 와서 현장 최고위원을 회의를 하겠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안 왔어요. 나경원 대표도 그 전날 저한테 전화 와서 목포를 가신다 해서 제가 가지 마라. 가서 우리 목포 시민들이 무료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계속되느냐 마느냐 이러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더니 오셨어요. 예, 오셨는데 지금 저도 검찰 수사를 요구했고 예, 손혜원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정치 쟁점화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면은 남부지검 특수부에서 담당이 결정됐어요. 네, 철저히 수사를 하면은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예, 거기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 처음부터 정치 쟁점화를 하는 것은 우리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나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거론하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뭐 중진회의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목포 지역 시민들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포가 뭐 호구냐? 누구의 호구냐? 뭐 이런 얘기였죠. 것은 양식이 없는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 우리 목포 시의회에서도 우리 민주평화당 전남도당에서도 성명을 냈고 예, 저도 이건 아니다. 당신들이 취소하고 사과해라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건 자유한국당이 아주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치 쟁점화가 굉장히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형국들이 과연 이걸 누가 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브레이크를 자유한국당에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당신들이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끌어오를 때 자유한국당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면은 저는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소년 투기 의혹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의 방법론을 두고 이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의 것을 보존하는 형태의 도시재생이냐, 그렇지 않고 재개발이냐 하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결론이 곧 날 것도 같습니다만은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목포의 도시재생, 특히 문화재 도시재생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원도심 분들에게 이 문화를 보존하면은 이걸 지금 보존하면은 몇십 년 후에는 금덩어리가 됩니다. 네. 라고 하시면 얼마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박지원 의원 당신이 여기서 살아보시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고 지금 1999년도에도 우리 목포의 자랑인 동양척식회사를 헐어버리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목포의 몇 분의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보존하자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청을 헐어버려 가지고 굉장한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당시 6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목포의 문화재를 지키자 하는데 저는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좋지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다. 목원동 재생 사업을 할 때요. 거기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우물과 은행나무를 비워버리자. 이렇게 시에서 관계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쫓아가서 우물도 지키고 은행나무 세워놔라 해가지고 주차장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살려놨기 때문에 옥단위가 이 샘에서 물질러 갔다. 그렇습니다. 네. 은행나무 있으니까 정자되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조건 헐고 새 건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역사적 보고를 지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목포역 이전 문제가 한동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은 오늘 목포역을 뭐 새로 신축할 때 그 평화통일을 향한 유라시아 철길의 시작점으로 신축을 해보자 이런 그 토론도 하셨다는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목포역을 임성역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어디를 가도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박물관, 오페라하우스는 원도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목포역을 특히 우리는 바다로 나가야 되고 네. 여러 섬들로 여객선이 가야 되고 무안공항과 KTX와 바다, 육해공이 합쳐서 수산업과 물류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뒤로 옮겼느냐라고 했더니 당시 목포시장도 모르겠다. 단 박준영 지사께서 그때 임성이 도청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목포역으로 지금 역으로 환원하는데 제가 3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KTX 노선이 송정, 나주, 무안공항, 목포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2023년까지 완성되면은 서울에서 목포가 2시간 내로 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목포 역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코레일 그리고 철도시설공단과 접촉을 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목포 역사에다가 아파트를 넣자. 목포에 아파트 많은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저는 국도 1, 2호선의 출발점이고 예. 김대중 대통령의 철의 실크로드, 목포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서울, 평양,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파리, 런던까지 가기 때문에 예. 이 역사를 네네.
목포는 경주가 천년고다라고 하면은 목포는 근대 문화 역사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 통일, 문화예술의 박물관식 역사를 짓자. 그러면은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되고 네.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교통부에서도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3월 달에 목포에서 또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목포에서 30년간 시민운동을 펼치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죠. 윤수아 정의당 원내대표 초청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이 목포의 뜨거운 현안으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손혜원 의원의 투기 논란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개인의 투기 의혹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요.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인데 이것을 과도하게 정쟁화해내서 오히려 목포 시민들에게 그나마 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는 그것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이 정확한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예, 많은 상처를 주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국정조사나 이 정치 쟁점화하는 데는 반대한다. 네네. 이게 정의당의 입장이시라는 네네. 것이죠. 윤 대표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손혜원 의원의 행위를 어떻게 봅니까? 실제 저는 그 여러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까지 지도부가 목포를 내려오고 이것은 정치 쟁점화를 더 확대시키겠다는 건데 그냥 목포 시민들한테 대단히 예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입장을 밝혔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목포 역사 문화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또 애정을 가졌다는 부분에서는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께서 지나치게 좀 즉자적인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은 그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도 결코 아니었다. 그것이 좀 아쉽다. 이것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즉자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손혜원 의원은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보도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명 과정도 목포 지역의 이 특성을 잘 모르는 언론이나 네. 정치인들이 정치적 일탈 행위로만 갖고 왔을 때 목포라는 특성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차분히 좀 대응을 했으면 네. 더 좋았을 걸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5일에 긴급하게 목포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네, 만인계에 있는 사무실 공간에서 했는데요.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목포 시민들은 한편으로 걱정과 한편으로의 분노감. 걱정과 분노.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런 것입니다. 목포가 그동안에 너무나 침체되고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는데 오히려 근대 역사문화 공간 사업이 새로운 기대를 품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네.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혹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까지 국정조사 특검으로 해서 점점 더 정쟁을 확대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에 책임 있는 정치인까지 거기에 가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감. 네. 거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지도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의 목포에 대한 막말 네. 이런 것들에 대단히 분노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다양하게 수집이 돼서 앞으로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난 22일이었죠. 그 최초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정쟁, 정치 투쟁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지금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역시 제 입장이 저는 오히려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나온 것은 별로 없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거나 다른 연결고리로 정치 쟁점할 소재를 찾는 듯한 네. 이런 모습을 본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특히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한 발 이렇게 이제 물러서는 네. 이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정치 쟁점화 대신 좀 생산적인 논의로 해서 정치가 오히려 시민들의 이렇게 평안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살려주는 것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반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문화재, 도시재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쟁점화해야 될 부분은 사라지고 네. 정치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본말이 부분들이 전도되는 것이죠. 네. 네. 그 22일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선배 의원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원로 중에 원로이신 현역 지역 정치인이시고요. 또 선배 되시는 분인데 문제는 시류에 따라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네. 말 바꾸기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한 책임 있는 공약까지도 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고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에게도 정치적 공방을 멈추라고 하셨고 손 의원 측에서는 정치 공방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손 의원 측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대응하는 방식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차분히 해명하고 하면 될 일이지 예. 이것을 뭐 무엇을 건다 아니면 뭐 상대방에게 목숨을 건다 뭐 돈을 재산을 건다라는 이러한 것들은 조금 감정적인 부분으로서 오히려 본래 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덜 희석될 수 있거나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 25일 목요일 날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전국으로 뭐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계속 이렇게 방송이 됐기 때문에 보셨죠. 거기에서 이제 나전칠기 박물관 등을 물건까지 꽉꽉 채워서 전남도에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걸로 보이십니까? 제가 22일 기자회견 때도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약속한 바와 같이 그럼 박물관을 만드시라.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께 공적 자산으로 기증하시라. 그 약속을 지키시면 된다. 그런데 그날 그 예정된 부지라고 스스로 밝히는 그곳에서 그런 약속을 한 것은 목포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뭐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이 왜 그곳에서 했을까 하는 것은 여러 언론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공간 자체가 집 세 채로 분류되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들을 의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응보다는 차분히 지금 목포 시민들에게 이제 보다도 네. 안정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정치인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본인이 그 나전 7기 박물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나전 7기 박물관을 전라남도의 공적 자산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했으니 윤소원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이게 이제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소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해 충돌이라는 예. 그것과는 약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투기 의혹은 물론이고 이해 충돌과도 멀어지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느냐 하는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네. 밝혀질 문제고요. 네. 그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뭐 시행령이 없다거나 다양한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을 매우 축소하는 발목을 잡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 해석 여하에 따라서 대단히 좀 상충되거나 그 애매한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안도 뭐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나전 7기 박물관을 전남도에 기부하겠다 이걸 선의로 보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선 의원이 투기 의혹 제보 배후로 서삼 원금지구 개발 주체를 거론했고 또 이런 개연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기자간담회에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휴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또 누가 제보를 했고 이 부분들이 이 도시재생의 방법론을 두고 이 주장의 충돌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윤 대표 기자회견 22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목이 정면으로 거론이 됐어요. 예. 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데 네. 해당 언론사 그리고 재개발 조합 그리고 해당 중흥건설까지 지칭을 하면서 그리고 빠뜨렸다고 하면서 박지원 의원님까지 같이 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이번에 의혹을 제기한 그 언론사의 배후에 모종의 좀 그러한 서산원금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세력이 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고요. 좀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서산원금지구 개발은 2008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하게 되는 개발 촉진 사업 지구인데요. 정중득 전 시장 있을 때 진행됐었고 2014년에 박지원 의원께서 총선에 나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기도 했고 2012년, 2014년 의정 보고서에 조감도까지 전부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고 반대해왔다. 그런 고층 아파트 부분은 반대해왔고 2017년에는 모 신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으니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7년이 곧 조선대와 즉 성옥문화재단에서 근대 산업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에 지정 등록을 지정 신청한 해이고 그때 그 성과가 나온 해이기도 합니다. 조선대와 건물이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근대산업유산으로 등록된 해다. 그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윤 대표님은 지금 이제 서산원금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제 시민 운동을 할 때부터 서산원금 개발이 3,000년세의 이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는 이건 난개발이고 목포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해왔습니다. 뭐 유달산의 조망권은 물론이고 환경권 대신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 블럭을 형성해서 시형 임대 아파트를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의 아파트를 지어서 그분들의 정주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돌담길과 이러한 것 자연 친화적인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서 목포가 실제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1 내지 2층의 가족 펜션을 네. 아름답게 층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면 네. 오히려 머물 수 있는 목포, 그러면서 다도해 관광도 하고 해남 진도 관광도 할 수 있는 관광 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주권도 살고 환경도 살고 목포의 미래도 대단히 아름다운 목포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개선하면서 경관도 보존하고 도시 재생도 이뤄내자. 예,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눈과 그러한 시선과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동안의 목포시의 토건행정 중심의 사고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고요. 또 거기에 또 정치인들이 그걸 거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답을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좋은 비전을 가지고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그 목포에서 30여 년을 시민운동을 해온 분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역시 정치인들은 목포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보듬고 살아가는 진정성 있는 것에 정치적인 자기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때그때의 시류에 따라서 오히려 시민들을 무시하는 또 거기에 군림하는 듯한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손혜원 의원의 목포 지역 투기 의혹 사태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치인으로 되시는 분들이 정치인을 만들어 주신 분들을 흔드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다라고 예.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예, 다 그렇습니까? 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새로운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게 만든 것은 냉정하게 보면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네. 이곳을 지키면서 살아온 양식 있는 목포 시민들이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나마 새로운 디딤돌을 지금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배가 산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을 더욱더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도시재생과 근대문화재 공간 조성 사업 등이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이 목포시의 현안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은 목포만의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서 도시 재생 사업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만이 갖고 있는 근대 문화 역사의 아주 그 가치를 최대화하고요.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일본의 식민지하에 살았던 부분에서 목포 제육공장 노동자들의 그 현장이라든가 그리고 암태도 소작 농민들이 그 초원호텔 자리입니다마는 목포 경찰서에 와서 600명이 배를 타고 넘어와서 농민 환경에 지도자 석방을 요구하고 농성을 벌였던 송기숙 교수의 암태도에 나오는 네네. 장면들이기도 하죠. 그런 네. 항일의 정신까지 깃든 것을 예. 같이 보여주는 것이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제대로 만들어주고 오는 사람에게도 목포 시민들의 자긍심, 민주주의에 대한 예. 그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요. 그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음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인 저도 한편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같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목포 시민들이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목포의 미래를 같이 디자인하고 발걸음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 정리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네,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손혜원 의원 논란으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손 의원이 지난 22일 목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이후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이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이 목포 근대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도시재생 방향성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전국에서 일고 있는 것도 손혜원 의원 논란이 가져온 효과들입니다.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은 현재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과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